11시 경과쇼 이어서 톱뉴스 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2의 조국 자녀는 없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절망과 분노와 좌절을 겪게 하는 그런 부모 찬스, 스펙 그런 일은 겪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줄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찐 야당 후보는 나야 나. 진짜 야당 후보는 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김동연 후보든 다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관직을 맡았거나 뿌리가 같은 사람들 아니냐. 진짜 야당은 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수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진중권 전 동행대 교수 난데없이 진중권 씨를 두고 이제 보수 논객이냐 진보 논객이냐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청년의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 마침 내일이 이제 수능 치르는 날이지요. 그러니까 그 수능을 치르는 이 시점을 맞이해서 이제 젊은 유권자들, 지금 수능 치르는 사람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수능을 치르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그 젊은 유권자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 이게 다가가는 이제 선거 공약을 내세운 건데요. 이제 그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 딸한테 온갖 스펙을 다 해서 그렇게 수시입학이 가능하게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내가 다 없애겠다. 여름쯤에 자기가 갈 유명 대학을 결정지을 수 있는 수시입학 다 없애겠다. 그리고 오로지 내일 치르는 뭐 수능고사처럼 수능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 그것으로 어떤 대학이든 가게 하는 정시로 100%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상정 이제 정의당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님은 검찰총장을 하셨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랬다는 것이죠. 김동연 후보님은 기획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대표를 거치셨으니 세 분 다 메이드인 민주당 후보들 아닙니까? 세 분은 모두 민주당에서 키운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이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굽니까? 이철이 정무수석이 했다는 뜻이 모양이군요. 이철이 정무수석이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요. 메이드 인이 아니라 메이드 바이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들이다. 이렇게 같이 이제 맞장구를 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이제 토론을 잠깐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는 단일화 이것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관건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역시 단일화가 문제야. 왜냐하면 그 역대 어느 선거를 봐도 여야 양강구도 하에 이 후보들의 그 득표율은 매우 근접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가령 52대 48 퍼센테이지로 두 사람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49대 51 이제 이런 식으로 승패가 결론 나기 때문에 한 5%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와 심상정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지금 5%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의 득표율이 보장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단일화를 이재명이나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하게 되느냐의 여부가 대통령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석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중에 이 이명박 정동영 그때를 보면은요. 이명박 후보가 60%, 정동영 후보가 7%, 4개월 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단일화의 디귿자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으면 단일화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지율 신기록이 새로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8%포인트나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든 말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한 몸이 되건 말건 그거와 상관없이 승패가 결정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자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은 이런 의견이시더군요. 어떻게 됐든 그건 그거고 나는 윤석열과 안철수 어떻게든 단일화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런 정치 공학적인 분석보다 더 큰 명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자만에 빠지지 말고 아무리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거기에 뭐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김칫국 마시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해서 단일화도 꼭 이뤄라. 이런 당부의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시청자들이 많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정치 공학에 따른 분석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더 지켜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결론이 또 나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윤석열한테 유리하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보도가 많다. 이제 그러면서 쪽집게처럼 콕 집어서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보수 농객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용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아무리 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옹호자다. 많이 넓혀봐도 보수 지지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자신의 가족 일처럼 대변하는 논리를 펼치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특유의 독설을 강하게 퍼붓는 이분을 중립지대의 신랄한 평론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진중권이 보수 농객이라니 당신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손가락으로 대장동을 가리키는 행동이다. 대장동을 가리는 행동이다. 사고방식이 참 재밌다. 자기를 비판하면 다 보수로 몰아가니 중도층이 보수당으로 붙는 거 아니겠느냐.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재보궐 선거 때 겪어보고도 배운 게 없다면 구제불능이라고 봐야 한다. 그건 그렇고 내가 출마를 한 줄 알았다. 윤석열, 이재명이 출마한 것이 아니라 진중권 내가 출마한 줄 알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랬네요.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보수 논객으로 적시했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정말 희한한 일, 정말 이런 일도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예. 화제가 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장조에 해당되는 청와대 참모들이 있지요. 그 내년 5월 9일까지 짐 싸들고 청와대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지막을 함께하는 순장조 멤버들,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 탁현민 의전비서관 이런 사람들이지요. 이 순장조들이
그 마지막에 자신들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용비어천가 부르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제 그렇게 넘어가 줄 수도 있는데 해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철이 정무수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올바르고 착한 대통령이십니다. 부패 안 하고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도 않고 오직 일만 하시는 대통령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뜻으로 문전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떠나면서 문재인이 떠나면서 전 문 앞에 섰을 때 박대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문전박대. 문재인이 떠나면서 박수 받았으면 좋겠다. 문전박대. 이건 이철이 수석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별로 기분 안 좋았을 겁니다. 문전박대가 안 좋은 뜻이거든요. 비유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은 좀 껄쩍지근하지요. 이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아부하기가 참 압권입니다. 그제가 김정숙 여사 생일이었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묵한 편이신 대통령님 옆에서 여사님이 계신 것이 의전적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 참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은 미적인 감각도 프로 수준이시라 국빈 방문 등 중요한 행사에서 여사님에게 묻기도 많이 했고 조언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분의 공감 능력, 감정이입이 가장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면모입니다. 그냥 묻지요. 네. 탁현민 씨는 김정숙 여사한테 거기 미적 감각이 프로 수준이다. 공감 능력, 감정이입, 정말 인간적이세요. 이철이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올바르고 착한 대통령이십니다. 눈물겹습니다. 눈물겨워. 그런데 이런 현상을 두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국면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쏘이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현직 대통령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니 정권 재창출을 해야 물러나는 대통령이 신변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집권 여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은 뭐 올바르고 착한 대통령 미적 감각이 프로 수준이라고 그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 된다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뭐라고 했냐면요. 이상한 일이다. 그보다 더 큰 화제가 어제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이 후배 언론인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밤잠 못 자고 꼭 있어야 될 곳을 지키는 그런 취재를 많이 합니다. 요즘같이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이재명 후보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앞에서 기자들이 잠복 취재를 하는 거지요. 이제 김혜경 씨가 뭐 얼굴에 어디가 찢어졌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 응급 차량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손을 잡고 이 사람이 먼저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마치 수뇌부 눈물 어린 수뇌부를 쓰는 듯한 그런 이제 연출을 된 사진도 공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기자라면 김혜경 여사 얼굴에 찢어지는 상처가 어떻게 생긴지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흐릿한 응급 차량에 있는 CCTV 그걸로 흐릿하게 나온 사진 말고 직접 눈으로 봐야지요.
그리고 뭐 과로한 나머지 혼절을 해서 2분 동안 의식소실을 당했다는 김혜경 씨. 지금은 뭐 제 발로 잘 걸어 다닐 만큼 원기를 회복했는지, 얼굴에 찢어진 상처는 얼마만큼 나았는지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머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이제 김혜경 씨가 어디 외출을 하나 보다 하고 긴장하고 딱 바라봤더니 한 여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검은 모자,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검은 모자, 거의 눈까지 가리는 검은 모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검은 선글라스, 거기다가 검은 마스크. 그런데 가장 앞고는 검은 망토, 전신을 두르는 검은 망토. 여러분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 다들 아시지요? 거기 보면은 다스베이다 그 캐릭터 다 아시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 더 팩트라는 그 매체의 기자들은 저게 김혜경 씨인가 보다. 기자가 못 알아차리게 다 가리고 왔나 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김혜경 씨다 이렇게 보도를 냈는데, 나중에 민주당 쪽에서 오보다 이러면서 이제 김혜경 씨는 따로 있었다 하면서 이제 코트 차림에 단발머리, 그 다음에 선글라스 낀 김혜경 씨 모습을 따로 이제 보여줬지요. 근데 김혜경 씨가 들고 있는 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명품 백입니다. 아주 고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금액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건 시비 붙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이 됐든, 말단 공무원의 말단 공무원의 부인이 됐건, 누가 됐건, 실업자의 부인이 됐건, 누가 됐건, 돈이 있으면 명품백 사서 메고 다닐 수 있지요. 뭐 그런 건 시비 붙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김혜경 씨가 메고 나온 그 백이 얼마다, 뭐 온갖 얘기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고가의 명품 백을 메고 나온 그 여인이 이제 김혜경 씨다. 검은 안경 역시 썼더군요. 뭐 정말인지 아닌지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 앞에 나온 다스베이다 닮은, 전신을 검은색으로 이 철갑을 두른 듯한 검은 모자, 얼굴 절반 가리지, 검은 색안경 썼지, 뭐 검은 마스크 썼지, 검은 망토 둘렀지, 망토로 온몸을 휘 감았던데, 나중에 그쪽에서 해명하기 이렇게 수행원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여기가 중동 국가의 어떤 이 탈레반들이 여성들에게 전신을 가리게 하는 그런, 뭐 차도를 완전히 가리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왜 저렇게 전신을 다 가리고 다니지요? 아니 그리고 수행원이라면 때로는 이제 경호 임무도 겸하고 있을 때가 있을 텐데, 가령 어떤 사람들이 접근해 와서 좀 제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완력을 써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몸이 가벼워야 되고, 몸을 활동하기 좋게 가급적 위아래가 분리된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전신을 휘 감고 검은 안경에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어떻게 수행을 해요? 말이 됩니까? 저는 그냥 보통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랬더군요. 취재진을 따돌리려고 그림자 무사. 그래 어떤 기자건 걸려들 줄 알았어. 저렇게 온 몸을 휘휘 검은색으로 감고 나타나면 저게 김혜경 씨가 보다 하고 오보를 낼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걸 너희들 오보했어 하고 역공을 취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건데, 참 갖가지 다 합니다. 갖가지 짓을 다 해요.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와중에 배우자 실장, 대통령 후보의 그 부인만 따라다니는 배우자 실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식 민주당 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배우자 실장하는 거 처음 알았는데요. 처음에는 현장에 김혜경 씨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 알았다, 또 나중에 뒤집고 엎고 그랬습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의 캠프를 보면은 참 뭔가 엉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구체적인 팩트 같은 게 공유가 되지 않고 손발이 전부 다 따로 노는 듯한 이제 그런
인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캠프가 지금 완전히 기능이 엉망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를 하나 새로 내보냈는데요.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그 팀의 주임 검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운국이라고. 이 사람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여운국 주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하고 통화도 하고 저녁밥도 먹고 뭐 그랬답니다. 이 저녁 밥 먹을 약속을 잡았답니다. 근데 박성준 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고, 국회 법사위 회의 등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 윤석열 후보를 수사 전담하고 있는 주임검사 여운국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하고 저녁 약속을 잡고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매우 중대한 뉴스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니라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고발 사주를 사주한, 고발 사주 의혹을 사주시킨, 그 수사를 사주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윤석열 수사해 라고 사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게 만드는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의 신문 사설 한 줄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저는 이제 그걸 땅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매일경제 신문의 사설 제목이 지주를 공격하던 광복 직후의 모습 같은 이재명의 토지세 선동. 개인의 토지를 공유 재산으로 보고 이처럼 새로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광복 직후에 좌익 세력들이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면서 지주들을 공격할 때 하던 선동이 떠오를 정도이다. 이재명이 지금 국토보유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광복 직후에 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해방 공간에서 이 좌익들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무상몰수만 하고 나중에 무상분배는 사실은 안 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요, 북한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무상몰수로 다 걷어들인 다음에 분배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 매일경제 사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